안녕하세요, 민지용입니다. 오늘은 경복궁 브이로그 3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편이고요. 저번에 끝냈던 사장전 뒤로부터 해서 강령전, 교태전, 그리고 자경전 이렇게 3개의 전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문은 향오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전 뒤편에 있는 강령전의 주문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령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령전은 조선시대 임금의 침실, 즉 자던 그런 관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침전입니다. 강령전을 크게 보시게 되시면 다른 전각과 다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 지금 앞에 보이시는 월대가 있다는 것과 위에 하얀색 부분인 용마류가 없는 무량각 형태의 지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월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복궁에는 3개의 건물에만 월대가 존재하고 앞에서 봤듯이 근정전 그리고 수정전 이렇게 두 전각의 월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3번째 건물 중에 마지막 건물이 바로 이 강령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 흰색 부분이 용마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마루가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옆에 건물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건물 같은 경우 이 위에 이제 이곳과 이곳이 연결되는 하얀 부분인 이 지붕 위에 부분 용마루가 있죠. 저것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령전을 볼까요? 이 강령전의 지붕 위에는 용마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용은 왕을 뜻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짓는 침전인 강령전에 또 다른 용을 상징하는 용마루가 존재하면 한 장소에 용의 2마리가 있으면 불길하다라고 해서 강령전의 건물에 용마루는 뺐다고 합니다. 그럼 강령전 전각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전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관람시에는 이 대청마루 밖에서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을 해서 건물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위에는 봉황무늬의 단청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단청이 있는 이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각각 양쪽에 침실이 존재합니다. 이 양쪽 온돌방은 우물 정자의 칸막이로 나뉘어져서 총 9군데의 방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나누어진 9군데 방 중에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 방에 왕이 그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왕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기상을 해서 다른 업무를 보기 시작할 때는 이 칸막이들을 모두 드러내어서 큰 하나의 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칸의 방에는 왕을 둘러싸고 내 환관들과 궁녀들이 이제 왕을 경호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었다고 하죠. 왕의 침실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큰 가구가 별로 위치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이유는 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가구에는 정말 숨기 용이하기 때문에 큰 가구 없이 간단하게 왕의 침실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월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령전을 비롯해서 강령전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강령전 말고도 4개의 부속 침전이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옆에 부속 침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궁이처럼 이 지하실처럼 파여져 있는 저 부분이 있습니다. 저곳은 바로 함실 아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옛날 한옥에서는 이제 온돌로 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돌의 작동 원리는 원래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려고 불을 지피면 그 불이 방 안으로까지 이어져서 돌을 따뜻하게 데피면 이제 그것으로서 난방이 되는 것인데 궁궐은 소주방이라고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정각은 따로 있었을 뿐더러
지금 건물 위를 보시면 단청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궁이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가 이런 단청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궁전에서는 함실 아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온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궁이는 불을 뗄 필요 없이 이제 수치를 이용해서 수치 담긴 용기를 이제 저 지하실 같은 공간 안에 넣으면 이제 그 수치로서 이제 온돌의 난방 방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강령전 권역에서 나가서 교태전 권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태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저 벽과는 다른 색깔의 주황색 벽돌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 딱 보시면 사실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연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저게 비로소 굴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굴뚝이라면 보통 서양 집 같은 경우에는 굴뚝이 집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옥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연기가 저 난방 온돌 안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기를 더 저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이제 굴뚝과 건물 사이에 거리가 멀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거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기둥에는 천세 만세와 만수무강 등의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왕의 천세 만세와 만수무강을 이제 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이문을 통해서 교태전 권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태전 권역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이자 생활공간인 전각입니다. 교태전도 강령전과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이 용마루가 존재하지 않는 무량각 지붕일 뿐더러 가운데 큰 대청을 중심으로 동침과 서침 두 개의 온돌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각도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아까 강령전 천장에는 봉황이 그려진 단청이 있었죠. 이 교태전의 천장에는 청룡이 그려진 단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합니다. 대청을 중심으로 동침과 서침이 나뉘어져 있고 왕비는 둘 중에 한 곳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제 왕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업무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국내의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후궁이나 궁녀들을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왕후가 맡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궁궐로 오는 손님들을 또 접대를 했어야 했고, 또 누에에서 실을 뽑는 것과 같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일도 여럿을 했어야 해서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교태전의 뒤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태전의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태전에는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앞쪽에 있는 건물이 오른쪽에 있는 큰 전각이 교태전이고요. 지금 왼쪽에 조그맣게 나 있는 저 전각이 건순각입니다. 건순각은 이제 국내 산부인과 역할을 하던 곳으로 왕비가 출산을 하던 전각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태어난 왕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왕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전해지죠. 그렇다면 교태전 뒤편 건너편에 있는 아미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은 원래 있던, 딱 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이죠. 경회로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저번 편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회로도 인공 호수를 판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곳에서 퍼낸 흙을 이 교태전 뒤쪽에 아미산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미산은 이제 한번 입궁을 해서 왕세자와 결혼해서 후에 왕세자가 왕이 된다면 이 왕비의 역할이 되는 이 왕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바깥으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아미산을 만든 것입니다. 또 아미산에는 낙하담과 하멀지라는 인공 연못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강령조가 비슷한 형태의 굴뚝도 아미산 쪽에 위치하고 있죠. 저것이 바로 굴뚝인데요. 불가사리나 사대부의 상징인 대나무, 매화 등이 예쁘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교태전 권역을 떠나서 자경전 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경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자경전입니다. 원래 자경전은 대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원래 경복궁이 처음 있을 땐 존재하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문조 혹은 익종이라고 알고 있는 효명세자의 왕세자빈이었던 신정왕후가 고종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종이 결과적으로 왕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대비였던 이제 신정왕후 조씨를 위해서 이런 자경전을 지은 것입니다. 자경전은 기본적으로 자경전이 있고 저 뒤편에 다른 부속 정각들이 있어서 그곳에는 온돌이 있어서 이제 겨울은 대비가 그곳에서 보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청현루는 이제 누각 형태로 땅에서 띄어져서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또 대비가 여름에는 저 청현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 자경전의 뒤편으로 나가는 동시에 자경전의 담벼락을 보고 그 뒤편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곳이 바로 자경전의 꽃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무늬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 그려진 그림들은 대나무나 매화, 복숭아, 그리고 석류, 포도 등으로 대체적으로 왕실의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자경전 뒤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연가가 있으므로 굴뚝이라는 것을 짐작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것은 자경전의 굴뚝입니다. 지금 저 굴뚝은 십장색 굴뚝이라고 불립니다. 저 현재 굴뚝에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이 십장색, 즉 10가지의 오래 사는 동물이나 생물들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해, 구름, 바위, 학, 거북이, 불로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또한 그려져 있죠. 구글 스트리트 뷰 상에서 굴뚝의 오른쪽으로 이동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굴뚝의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시면 박쥐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쥐는 이제 옛날 한자 문화권에서 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동물입니다. 이처럼 이제 복의 상징인 박쥐를 저 굴뚝에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제가 여기 현재 설명을 멈춘 이 자경전이 사실 끝이 아니고 뒤에 향원정이라던가 물론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향원정이나 건천궁 아니면 지복제 등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대체적으로 설명은 이 자경전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번 세 번에 걸친 경복궁 랜선 브이로그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역사적 문화재인 경복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언제 시간이 되거나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언제 한번 경복궁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